안녕하세요. 윤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공개할 아이디와 그 다음에 비공개할 아이디 목록들을 얻어놨습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서비스 함수를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이제 얘기할 게 좀 있겠죠? 저희가 서비스 함수를 수업 중에 이제 이 두 가지 함수를 이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두 가지 함수를 만들었지만 그런데 서비스 함수를 두 개로 만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일단 pub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걸 목록 가지고 public 하겠죠. 그 다음에 얘는 close 할 거예요. 그런데 두 개를 만들면 안 좋은 것은 뭐냐면 저희가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만 실행되고 얘는 실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이제 퍼블릭 할 내용들은 잘 됐어요. 그런데 이제 클로즈 할 내용이 클로즈가 안 된 거죠. 오류가 있어가지고. 뭐 어떤 오류가 있겠냐라고 하는 것은 뭐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근데 어쨌든 오류가 있어서 얘가 실행이 안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저희가 하려고 했던 그런 기본적인 수행 단위가 완전하게 실행된 걸까요? 아니면은 실행되다 만 걸까요? 그렇죠. 실행되다가 만 겁니다. 자,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단위, 이 단위가 한 번에 실행되길 원하고 이런 한 번에 실행되길 원하는 단위, 이걸 우리가 업무적인 단위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걸 조금 전문 용어로서 트랜잭션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자,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본 단위가 이제 트랜잭션이고요. 업무적인 단위 또는 논리적인 단위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두 개가 한 번에 잘 실행되어야만 내가 생각하는 수행 단위가 완전하게 실행이 된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함수가 두 개로 이루어짐으로 해서 얘만 실행되고 얘만 실행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앞에서 실행됐던 것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것이 정상적으로 작업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거죠. 작업에 실패하는 것이 반만 실패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고요. 성공할래도 완전하게 성공해야지 반만 성공하는 것도 이루어지면 안 되겠죠. 그 업무 단위를 완전하게 하나의 명령처럼 실행될 수 있게끔 해주는 작업을 우리가 트랜잭션 처리라고 해요. 서비스 함수를 두 개로 만들어내면 이 두 개의 함수를 하나의 함수처럼 실행될 수 있게끔 이 처리해주는 작업을 컨트롤러가 담당해야 되는데 그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의 함수를 만들 거예요. 어떻게? 클로즈 할 녀석을 퍼블릭 할 녀석과 함께 전달해서 이 두 개를 하나의 단위로서 실행되게끔 그렇게 할 겁니다. 그게 더 바람직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계획을 잡았었어요. 어떤 계획이냐면 서비스 함수를 만들면서 서비스 함수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목록을 옛날에 UI를 보면서 이제 어떤 함수로 얘를 구현하겠다 라고 하는 걸 잡아놓은 적이 있었죠. 그래서 서비스 클래스에 가보시면은 저희가 미리 잡아놨던 목록들이 있어요. 아직 구현하지 않았지만 구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계획을 미리 세워놨었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미리 계획을 잡아놓은 설계라고 말하는데 그 설계 과정에서는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로 인자하면 될 것 같다 라고 했지만 막상 구현하다 보면은 인자가 좀 더 필요하다거나 또는 인자의 자료형이라든지 또는 함수명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그런 실수를 좀 더 줄일 수 있겠죠. 어쨌거나 저희는 이 인자에 대한 내용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함수명이야 원래 계획을 잡았던 대로 이제 올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잡아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됐고요. 이거는 이제 지울게요. 제가 함수를 두 개로 하지 않고 하나로 하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트랜지션 처리를 위해서고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내가 한 번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업무 단위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게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단위를 나누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거죠. 서비스에서는 두 개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하나의 인자를 더 주는 거죠. 자, 하나의 인자를 더 줘서 여기다가는 두 개의 인자를 받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인자에다가는 오픈된 아이디를 받고 두 번째는 클로즈할 그런 아이디어를 받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이제 함수를 만들 수 있는데 이제 문제가 또 하나 있네요. 이쪽에서 보면 저희가 넘겼던 아이디가 위에 살짝 보시면은 넘기고자 하는 그 아이디 배열이 배열이 아닙니다. 여기는 컬렉션으로 되어 있죠. 그것도 아이디의 각 항목들이 이제 문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쪽에서 여기에 맞춰서 이거를 배열로 다시 바꿔줄 거냐? 아니면은 서비스가 여기 사용자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얘가 이제 서버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제 이 사용자가 다양하게 아무 자료형이나 이제 목록을 전달할 수 있도록 얘가 좀 편의를 제공할 것이냐 그런 거죠.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이제 이 제공자가 딱 하나만 고집하면서 너 무조건 배열을 제공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아니면 제공자가 조금 유연하게 자, 네가 원하는 방식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것 중에 하나 사용해서 네가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걸 전달해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그 제공자 입장에서는 좀 귀찮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자료 형식을 조금만 다변화시키게 되면은 사용자가 서비스 사용하는 측에서 굉장히 편하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두 번을 더 복사 합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배열을 전달할 수도 있게 하고 때로는 아까 여기 보는 것처럼 리스트를 전달할 수도 있도록 할 거예요. 그 리스트를 문자로 전달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리스트라고 써도 되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는 이제 뭐가 될까요? 자료형이 오브젝트가 되기 때문에 인티저든 스트링들 다 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아무거나 전달하면서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링으로 한정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스트링을 제공하고 있는 리스트 제공하고 또 하나는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아예 이제 문자열로. 그래서 오픈 아이디를 주는데 CSV를 주는 거예요. CSV라고 하는 것은 콤마로 구분된 값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콤마로 세퍼레이트 된 그런 value라고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CSV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전달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사용자 전달할 때 이렇게 전달한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제 아이디가 20, 20, 30, 뭐 43, 뭐 55, 56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은 이게 지금 콤마죠. 이 콤마로 구분된 문자열 형태 이런 형태로도 보낼 수 있다. 너희가 원하는 식으로 한번 써봐라 이런 거죠. 그럼 이쪽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 함수를 갖다 대고 컨트롤 스페이스 한번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자, 똑같은 함수인데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골라 써라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바로 오버로드의 매력입니다. 제공자 쪽에서는 오버로드 제공해 줌으로 해서 사용 입장에서는 내가 가장 흡사하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자료를 선택적으로 그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서비스 쪽에서는 되게 불편하게 생겼죠. 왜냐면은 함수를 하나만 구현하기도 귀찮은데 이걸 세 개나 구현하라고 하니까 되게 불편할 수 있는데요. 다행스러운 거는 오버로드는 세 개를 다 구현하는 게 아니죠. 세 개 중에서 하나만 구현하고 나머지는 그 하나를 재호출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걸 구현하는 게 제일 편하다라고 하면은 이걸 구현하는 거예요. 실제로도 얘를 구현할 거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SQL 구현할 때 SQL1을 이제 하면서 저희가 구현하게 될 내용이 이거잖아요. 업데이트, 노티스, 그 다음에 set, pub가 뭐 1인 거, where절에서 id가 in절에서 뭐 어떤 거 이렇게 아이디가 있으면은 그걸 이제 넘겨받는 형식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CSV로 구분된 그런 문자열이 오면은 딱 좋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오픈된 녀석을 구현하기 위해서 인절로 전달되는 게 이렇게 문자 형태면 좋기 때문에 이게 가장 최종으로 구현하기 제일 편한 거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 함수 두 개는 절대 구현하는 게 아니라 이 녀석을 재호출하는 방법으로 갈 건데요. 이걸 재호출할 때 문제는 이제 여기서 책임져야 될 거는 그거죠. CSV 파일을 만들어서 줘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CSV 문자를 바꾸는 거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CSV 문자로 바꾸거나 또는 얘를 재호출하는 방법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구현할 때는 재호출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얘가 됐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얘는 세 가지 함수를 제공해 주고요. 여기에서는 내가 지금 이제 리스트로 했으니까 리스트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함수가 있으니까 리스트로 전달할 수 있으면 전달하면 되는 거죠. OI 이렇게 쓰고요. 여기서는 CI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 목록을 단순하게 그냥 컬렉션을 바로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쪽에서는 이게 사용되겠죠. 요게 사용될 거고 이쪽에서는 얘를 호출해서 할 거고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제 얘는 배열을 받으면 그 배열을 얘를 호출하든 또는 얘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얘가 이제 사용되겠죠. 결국은 저희는 요거 하나만 구현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구현해서 얘네들이 재호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만 구현하면 되는데요. 그 내용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이 오버로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